나치가 극우라고요? 우리는 속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치가 극우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에 사회주의와 노동자가 들어갈까요? 사실 나치즘과 막시즘은 같은 좌파라는 아버지와 진보 보수라는 다른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이름도 깃발도 달랐지만 그 속에 흐르는 피는 놀랍도록 일치했던 겁니다. 우선 정치 구조를 보면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총통과 서기장이라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에 따르는 당과 반대자를 숙청하는 집행기구가 존재합니다. 구성원들은 민족과 계급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여 유대인과 부르주아를 집단의 적으로서 배척합니다. 다음으로 볼 특징은 경제 구조입니다. 이 영역 역시 두 체제는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며 시장을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보았고 철저히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펼쳤습니다. 사유재산의 경우 나치는 명목상 인정하는 듯했으나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때만 허용되는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국가의 배급 외에 모든 사적 소유를 전면 부정했죠. 결국 민족의 생존과 계급의 해방이라는 서로 다른 깃발을 내걸었을 뿐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주무른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적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도 민족과 계급이라는 단어만 다를 뿐 소름 끼치도록 같은 논리를 가집니다. 두 체제는 특정 대상을 향한 투쟁심과 증오를 동력 삼아 혁명으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 명분은 민족의 부흥과 계급의 철폐였죠. 그 속에서 개인의 존엄은 사라졌습니다. 개인은 오직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세포와 부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꾼 목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아인을 위한 대게르만 제국과 노동자를 위한 공산주의 낙원, 이름은 달랐지만 결국 개인을 희생시켜 만든 거대한 환상이라는 점은 일치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나치와 공산주의는 이름표만 달랐을 뿐 국가가 개인을 집어삼킨 전체주의라는 광기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이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 길을 걸었지만 결국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치처럼 5개년 계획경제를 선포했고 나치가 아우토반을 닦았듯 경부고속도로라는 거대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민족의 부흥 대신 민족의 중흥이라는 깃발 아래 온 국민을 일사불란한 총동원 체제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나치의 한국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치는 성장으로 생긴 자원으로 전쟁과 침략을 했지만 한국은 가난에서 탈출하고 자립을 했습니다. 나치 체제에서 기업이 국가의 하청기구가 되고 개인이 소모품으로 버려질 때 한국의 기업들은 수출의 주역이 되었고 개인은 성장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치는 파멸과 패전의 길로 빠지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나치의 폐허와 홀로코스트의 비극 뒤에는 오직 위대한 민족과 절대적 지도자만이 존재했지만 한국의 한강의 기적 뒤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며 위대한 개인들을 일깨운 리더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개인이라는 본질적인 존재 여부가 이토록 거대한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은 어떻게 그 처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아 숨쉬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박정희라는 거인이 나타나기 훨씬 전 대한민국이 태동하던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개인을 지워버리는 전체주의의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 거센 파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명확한 닻을 내렸습니다. 국민을 민족의 세포가 아닌 천부인권을 가진 독립된 개인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승만이 자유라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개인이라는 씨앗을 심었다면 박정희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성장이라는 비료를 준 셈입니다. 흙이 건강하지 않았고 잘못된 씨앗을 심었다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결국 나치처럼 독이 든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의 토대는 단순히 국가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76년 전 그 처참한 전쟁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선대들이 지켜낸 자유라는 이름의 새싹이었습니다. 이름도 깃발도 달랐던 두 전체주의가 파멸로 치달을 때 대한민국이 기적을 쓴 비결, 그것은 바로 자유를 가진 개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체주의가 과거의 유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주의는 오늘날에도 이름과 모습을 바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평등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정의라는 도덕적 만족의 가면을 쓰고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며 우리 곁을 파고듭니다. 전체주의는 결코 답을 정해주는 안락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잠식하는 정치적 사이비일 뿐입니다. 진정한 길은 고난 속에서도 자유로운 개인으로 남는 것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평등이 아닌 존재적 동등을 추구하고 무책임한 방종이 아닌 책임 있는 자유를 지키는 것. 거대 담론과 진영 논리를 넘어 인간 존엄의 본질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중도일 것입니다.